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내팽개쳤다. 이게 지금 현직 판사가 방금 코트넷에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럼 이런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그 자세, 태도와 달리 대법관들의 대법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이 현직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 판결 이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고 있고 이 글 내용은 이재명 후보직 박탈을 위해서 대법원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내란보다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더 엄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거냐라고 묻고 있고요. 대법원 얼마 전에 그 파기환송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냐? 대법관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엄중하게 현직 판사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을까요? 정치적 악의를 품고 대선에 개입해서 아니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해서 다른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고 판사들이 자기들만의 골방 민심, 우물안에 갇힌 그런 편견.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텐데 후배 법관들에게 끌려서 사표를 내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헌법주의자 조희대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저 또한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라 권고드립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처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방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고 후보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했고 대법관이 원심 판단 기록과 대조해 판단할 틈도 없이 선고기를 지정했고 선고 생중계를 알렸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다음날 서울 고법에 기록을 송부했고 고법은 즉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이래 변론 기일을 지정했고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했고 집행관 송달 촉탁한 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저의 뜻도 같지만 서울 부장지법 김모 판사가 코트넷에 쓴 글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쓴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제 의견인 줄 알고 굉장히 불편하셨죠. 근데 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직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말고 빨리 사퇴해라 이런 뜻이에요. 후배 판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기환송 재판도 오판이었다고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은 법대 높은 데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피고인으로 보입니까? 무지성으로 보입니까? 이런 판사들의 오만, 고치라고 이 현직 판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위에 군림합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내가 가진 대통령 투표권, 참정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해야 했느냐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의 질책이 더 가혹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사법 구태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등과 내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내란 때 공개적인 어나운스, 공개 반대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서부지법에 갔지 본인은 거기에 즉각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보니까 이 판결문을 읽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그래서 아닐 수 있겠구나. 저 파기환송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유선으로 계엄사로부터 법원 인력, 법원 사무관급의 파견을 요청받았고 검토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결국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즉각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 회의를 했어요. 검토 회의를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했구만요. 즉각.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부회에서 파견 여부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나와요. 계엄 해제되니까 잘됐다. 아이고 그걸 파견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동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검토하고 파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스탠스, 정치 성향. 아까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반 이재명 투쟁 선봉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트넷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파기환송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파기환송심이든 고등법원에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90일 안팎이었어요. 그냥 90일만 지켰으면 돼요. 누구한테 비판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재판만 36일로 땡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고등에서 대법까지 그 재판 기일이요. 평균 기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임 대법원장 체제보다. 90일 이상 더 걸린 문제를 왜 유독 다른 것은 90일 이상 끌었으면서 이것만 왜 36일째 기어코 해야만 했는지 관례를 깬 것은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633 지키죠. 왜 안 지켜요? 그 633의 마지막 3위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633 원칙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후보에게. 그것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20일 남짓에 5번을 재판정에 나와라. 대법원장의 속셈을 처장은 말하지 않겠지만 말할 수 없겠지만 다 알아요. 대법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